삼성전자는 아직 보유하고 계십니까? 아직 그럼요.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포지션을 당분간 바꾸지 않으시길 권고드립니다. 계속 보유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네.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삼성과 하이닉스한테는 기존에 생각하지 않았던 2026년도에 할 수 있는 일이 더 생깁니다. 유명한 시트콤이 있었어요.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라는 시트콤이 있었습니다. 지금 코스닥의 기세는 그렇게 표현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내는 지금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지금 난리 나셨잖아요. 예. 지금이라도 들어오셔야 되는 분들이 꽤 많은 상황인 걸로 보이고 모든 것들의 가격 움직임이 옛날하고 움직이는 모양새가 다릅니다. 귀하게 저희가 시간을 써야 할 것 같은데 네. 또 이제 준비한 주제도 있지만 FOMC도 또 아주 안 여쭤볼 수는 없어서 이제 뭐 추가 인하의 선을 좀 그은 모습이었는데 앞으로도 변수가 없을지 좀 총평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총평은 일단 안 봤습니다. 아예 요즘 아무도 그 안 정도로 보신다니까. 그 정도로 저도 잘 안 무관심한 봤어요. 네, 분위기. 아니 제가 이제 일주일 전에 이제 제가 이제 그 가이드 해드리는 우리 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내용이 볼 게 없다. 만약에 정치적인 질문이 나왔을 때 그 정치적인 질문에 대해서 파월이 어떤 답변을 하느냐 마느냐 그것만이 포인트다라고 이제 일주일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볼 이유가 없었고요. 왜 그럼 제가 그러냐면 질문을 잠시만 네? 바꿔서 드려보면 네. 그 독립성에 대한 부분,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계속 이제 기자들의 질문이 나왔다가 네. 이렇게 저렇게 피하다가 네. 그래도 그 독립적인 부분은 지켜져야 한다라는 뉘앙스 정도 그냥 한마디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 이사직은 그래도 붙잡고 있을 가능성. 인하에 한 표라도 던지기 방어를 하기 위하여. 그거는 이제 굉장히 매우 특이한 행동을 의사결정을 파월이 해야지 발생하는 일이잖아요. 네. 근데 파월은 그런 캐릭터가 아닙니다. 항상 익숙하시겠지만 데이터 드리븐에서 결정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네. 분이고 룰 베이스, 규정 이런 것을 생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굳이 거기 남아가지고 트럼프랑 싸우는 건 완전 정치적인 행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변경할 그러한 캐릭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저 총평 듣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그래서 마저 얘기하면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제가? 정치적인 거 외에는 들을 거 없었다. 그래서 안 없었다. 봤다 이렇게 네. 얘기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정치적인 부분이 들을 게 없는데 정치적인 부분 말고는 질문을 한 게 없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뒤에 그 영상을 재미나이한테 넣어서 요약이라도 해달라고 해볼까 했는데 그 말을 보고 아예 그냥 안 봤습니다. 네. 그만큼 중요하지 않은 것이고. 한상희 의원님도 딱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예. 네. 그리고 그게 이제 이번만이 그런 게 아니라 한 6개월 전에서 1년 정도 전까지는 우리나라 금통위를 실시간으로 혹은 못 봐도 사후적으로 영상을 다 봤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채권 시장의 중요성이 굉장히 높았고 그 채권 시장에 연동된 한국의 금리랑 환율의 영향 그 부분이 한국 시장에는 어떻게 영향을 주나 그런 연결고리들이 채권 시장에 살아 있었기 때문에 봤는데 뭐 요즘 금통위 보시는 분 계시나요? 네, 잘 안 보시죠. 잘 채권 안 담당자들은 보시죠. 많이 네, 보지만. 채권 담당자분들 말고는 네. 이렇게 멀티 자산이나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금통위를 잘 안 볼 겁니다. 금리 동결은 정해진 사실이나 마찬가지니까. 뭐 몇 번째예요? 뭐 예, 네. 그래서 그 몇 번째의 길을 저는 페드가 요즘 우리가 뭔가를 먼저 한국이 미국보다 먼저 하는 게 많지 않나요? 여러 가지 면에서 주식도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사건도 그렇고 뭐 경제적인 사건도 그렇고 먼저 나오는 게 많은데 우리가 금리를 계속 동결했잖아요. 페드 혹시 쫓아하지 않을까요? 우리를 쫓아서 계속 동결? 네, 그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이 매크로는 여기서 사실 하나만 더 여쭤보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환율도 많이 궁금해는 하세요. 왜냐하면 환율이 1,420 얼마까지 빠졌다가 지금은 또한 10원이 올라서 1,435원 정도 됐는데 미국이 작년에도 주가가 상대적으로 안 좋고 지금까지도 별로 안 좋다 보니까 네. 환율이 떨어졌을 때라도 굳이 달러를 바꿔서 미국을 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긴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연결시켜서 보시면 혹시 어떠신지 환율 방향이랑. 저보다 우리 한상희 연구원님이 사랑스러운 한상희 연구원님이 대표님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네, 그래도 저- 어떨 것 같으세요? 저보다 미국 주식에 대한 업무적으로나 그다음에 선호도나 더 저보다는 좀 있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저보다는 중요하실 것 같은데 저는 일단 환율에 대해서는
뭐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많은 분들이 다 그렇게 말씀하시다시피 엔화랑 똑같이 움직인다라는 얘기를 6개월 전에 안 하다가 지금은 다 하고 있잖아요. 그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또 반복해서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밴드가 기존에는 1,450원에서 1,500원 사이의 밴드의 움직임이었다면 지금은 한국 국내적인 지금 정책 실행력이 매우 핵심적인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이 너무나 잘 진행되고 있는 부분. 근데 약간 청와대는 정책 실행력이 기대한 것보다도 더 놀랍게 하고 있는데 요즘 국회 아저씨들이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일 좀 하시지. 네, 일 좀 하십시오. 옛날 세상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 국회의원들까지 좀 더 일을 잘하면 한국의 개별성인 강점이 더 강해질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이 된다라고 하면 밴드가 낮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50원에서 1,400원 그 밴드로 한 50원 밑단으로 내려오는, 그 내려온 상태에서 일본 엔화와 연동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국회의원들이 일하자는 얘기는 혹시 뭐 알아야 계좌 뭐 이런 거 혹시 얘기하시는 건가요? 너무 조그만 일이긴 아니, 하지만 뭐 이제는 이제 우리 사회 수준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정치가 중요하다라는 것도 많이 이번에 계엄 사태를 통해서 겪으셨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어느 당이 정권을 잡고 있던 간을 떠나서 이 정책을 갖고 있는 청와대 쪽과 국회 쪽과 협업이 잘 되는 경우가 예전에는 군사 정권에는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때는 있다가 그 이후에는 누가 정권을 잡던 서로 간에 되고 나면 호흡이 안 맞았어요. 그 부분이 다시 맞아져야 그래야 정말로 우리 사회가 한 발짝 더 나아가는데 방향이 되겠죠. 근데 그 두 발의 움직임이 청와대가 훨씬 강하고 빠른 거를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다 5천원이 현실화된 것, 코스닥도 1,000이 넘은 것,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실제 이 시간에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두 세력 중에서 누가 더 도움 줬어? 그러면 국회가 아니잖아요. 국회 아저씨들이 일 좀 하셔야죠. 이제 사회가 진보했습니다. 이제 그만 본인들 것만 챙기려고 하는 거 그만하고 사회를 위해 좀 나아가시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증시 이야기로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증시가 어떻게 끌어올려져 왔냐라고 했을 때 거버넌스가 한 축, 뭐 반도체나 이런 것들 주도주들이 한 축을 했는데 지금 그래서 결국 저희 이제 프로그램 시작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뭐 지난주 5천이 뭡니까? 5,200. 게다가 코스닥도 이제 마구마구 올라오고 1,000이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상황이고. 1,200 가까이 됐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는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단순히 과열이라고만 볼 수 있나? 왜냐하면 환경 전체가 바뀌는 거라면 뉴노멀로 봐야 될지 아니면 그냥 잠깐 과열이 되는 걸지 여기에 대한 판단부터 조언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 조언을 하기 전에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 삼성전자 아직 보유하고 계십니까? 아직 그럼요.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오 대표님 같은 분들이 항상 나오셔가지고 네, 네, 네. 팔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한 거를 말을 잘 들었습니다. 중심을 지켜주신 네. 덕분에 많은 이 분들께서 프로에서 제가 보기엔 그거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시구나. 그러면 그 포지션을 당분간 바꾸지 않으시길 권고드립니다. 네, 계속 보유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네. 같아요. 왜 그러냐면 비싸지지가 않았다라는 얘기 많이 지금 이제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삼성전자의 어닝 하이닉스랑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올라온 부분 때문에 그래서 비싸지지 않은 부분에다가 두 번째는 이 얘기 똑같이 하면 뭐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또 저까지 와서 굳이 똑같이 하는 얘기를 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부분을 또 찾아서 말씀드리는 게 저 같은 사람 하는 일이니까 이번에 그 카나다가 중국과 협업을 맺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유럽도 그린란드 사태를 통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린란드 사태를 통해서 유럽은 미국이 자기네 편이라고 생각하는, 그래도 제가 아무래도 우리 서양인데 여러분 우리한테서 힘을 갖고 있다가 쟤네들한테 미국한테 갖고 건데 쟤네 우리 손자인데 이런 식의 개념을 어느 정도 갖고 있었는데 그게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유럽은 지난 100년 정도 동안 놀았거든요, 한마디로. 근데 이제 놀면 안 되겠다라는 자극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번 그린란드 사태를 통해서. 그러면 트럼프가 한마디로 매기 역할을 한 거거든요. 이제 매기를 넣어놓으면 애들이 죽을까 봐 생존 본능이 깨어나서 더 열심히 살잖아요. 유럽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미국은 마이크론 혼자 아무리 뭐 날고 기어봤자 어차피 삼성하고 하이닉스는 중요한 공급처입니다. 변동 없고요. 지금 중국은 지금 엔비디아 거 안 쓰겠다라고 하잖아요. 엔비디아 거 안 쓰고 자체 개발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자체 개발하면 걔네들 성능이 별로 아직 좋지 않아서
메모리는 더 많이 넣어야 돼요. 그러면 중국은 더 많이 가져간다는 얘기가 되고 유럽 애들이 자극을 받아서 이제 유럽 스스로도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그쪽에서 뭔가 활동이 생기면 삼성과 하이닉스한테는 기존에 생각하지 않았던 2026년도에 할 수 있는 일이 더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얘기들을 계속 만들 수 있느냐 아니냐가 되게 중요해요. 주식에서는 이게 현실화가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얘기거리가 추가적으로 있어 없어 라는 부분이 이 꿈을 추구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그런 측면도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사실은 증시를 좀 안 좋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본인은 안 그러십니까? 저는 뭐 네. 원래 긍정적인 인간인 걸 아, 그러셨어요? 너무나 잘 알고 네. 있어요. 희망 지키기로 지금 저는 활동하고 옛날부터 계세요. 그런데 네. 반대로 한번 여쭤보면 이런 얘기해요. 우리나라의 시가총액이 지금 코스닥이랑 코스피 합치면 5천억 근처까지 됐습니다. 제가 5천억이요? 5천조요. 5천조 원 정도 됐고 네. 우리나라 GDP가 이제 3만 몇천 불의 인구 곱하면 네. 한 2,500조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GDP. 그러면 예를 들어 시장을 나쁘게 보는 분들의 보통 제일 많이 쓰는 지표 중에 하나가 버핏 지수라는 건데 네. 우리나라가 대충 2배쯤 됐거든요. 네. 우리나라가 2배면 미국보다 조금 낮은 미국이 왜냐면 2.34배 되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이걸 비싸다고 주장하는 논리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혹시 반박은 어떻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또 해드려야죠. 네,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버펫 지수라는 것은 만들어진 연도가 몇 년도입니까? 아주 옛날입니다. 아주 옛날이죠. 네. 그러니까 30년 더 된 걸로 알고 있어요. 30년이 뭡니까? 그보다 더 됐을 것 같은데 네. 그것이 만들어질 때는 이제 처음으로 증권 투자 분석 이론 이런 것들 처음 만들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베이스의 이론들의 많은 부분들은 1800년대부터 1900년대 초반까지의 상식을 바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바탕은 뭐냐면 그 당시에는 국가 단위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하고 1, 2차 대전을 통해서 더욱더 국가라는 개념에 사람들이 민감해져 있는 상태에서 만든 거라서 국가의 중요성이라는 것이 글로벌 세계 경제라는 개념이 없었던 당시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GDP라는 개념은 결국은 한 나라별로 평가하는 방식인데 세계화의 방식과 그다음에 지금은 탈세계화까지 그 다음 단계로 또 나와 있는 상황. 이 부분의 변화에다가 추가적으로 예전에 물리적인 세상일 때 만든 방식입니다. 데이터 세상이라는 것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을 때 지금은 물리적인 세상과 데이터 세상이라는 두 개의 층으로 생겼잖아요. 이 층 중에 하나만 있는 상태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집신을 신고 마라톤 나가라 뭐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만들어진 시기가 제가 찾아보니까 2001년이니까 아마 2001년이에요? 여기 보니까 그렇게 나오네요. 그래요? 2001년 나왔는데 그밖에 안 됐어요? 예, 근데 이제 그때가 안 됐구나. IT 버블이 꺼지고 나서 만들 때 아마 워렌 버핏이 자신의 그 나는 왜 투자를 그 IT 버블 때 안 했는지를 얘기하는 과정에서 여기 뭔가 포춘 인터뷰할 때 얘기했다고 하네요. IT 버블이 꺼지고 나서 그때 IT 버블 고점이 보니까 한 140% 되니까 네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버핏 우리 회장님은 정말 훌륭한 일을 해주신 우리 업계에 그리고 돈을 제일 많이 마일스톤이시지만 벌었으니까 그럼요. 제일 잘한 하지만 이제 주식이죠. 네. 그 애플을 마지막으로 그렇게 편입하셨던 건 그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하지만 필수제로 편입하셨었고 저는 이번에 구글을 마지막으로 사놓고 나가실 때 저는 구글이 버크셔 해서웨이의 현금에 대한 헤지 포지션이다 위쪽으로 라는 포지션으로 넣고 나가셨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바톤을 터치하는데 그래도 마지막 세상의 변화를 거리를 마지막에 점을 찍으셔서 다행스럽게 생각은 하지만 그 흐름까지 잘 탔다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죠. 알겠습니다. 네. 삼성과 닉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잠시 언급해 주시긴 하셨지만 또 이번에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들어가서 좀 여쭤보면 물론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좀 보고 주주 있다라는 편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관점은 느껴졌습니다만 그래도 아마 들어간 시점이 다들 다르실 텐데요. 그죠. 투자자분들이 그래도 언젠간 꺾이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항상 가지고 계신 채로 좀 볼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반도체 관련돼서 애널리스트 분들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향후 몇 년 뒤에도 실적이나 뭐 수치로 보이는 것들은 있을 거라고 하지만 항상 주가는 또 선행해서 반영을 하니까요. 언제쯤 꺾일지에 대한 부분이 정말 정확하게 헤아리기는 어렵겠지만 좀 네. 기준점을 어떻게 잡아가면 좋을지요.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하시는 분의 평균 경험의 연도가 우리 한상희 연구원님보다는 작겠죠? 평균적으로. 제가 올해 23년째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별로 없으실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 오시는 분들이 연배가 많으신 분들이 그러니까 평균을 내면. 그렇기 때문에
경험을 한 이렇게 말씀하셨던 크게 올랐다가 크게 빠지는 것을 한 3번 이상 경험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판단을 잘 안 합니다. 이 판단을 해봤자 의미가 없다는 것을 경험을 여러 번 해봤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근데 왜 이렇게 웃으세요? 제가 얘기하는 게 웃기 아니요. 건 아니죠. 네, 경청하는 계속 표정입니다. 간다는 뜻으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네. 내면의 표정을 읽으셨나요? 네. 애널리스트는 숫자를 다루시는 거잖아요. 건설 예전에 저랑 일할 때 애널리스트 하셨잖아요. 네. 그때 건설이 지금 삼성전자보다 더 세게 올랐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건설을 하고 있는 건설이 아니라 섹터 애널리스트를 하시면 숫자를 베이스로 하는 게 그분들의 역할입니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분은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갑자기 그분들이 저같이 꿈꾸고 전략 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꿈꾸고 전략 짜는 것이 중요한 장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제가 분석보다 기세가 중요한 시장이다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분석의 영역을 담당하시는 분들이에요. 그 때문에 애널리스트 분들은 뒷북을 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뒷북을 치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뒷북을 안 치는 애널리스트가 양아치인 겁니다. 우리 한상희 연구원님은 양아치가 아니신데, 그런 자기의 역할 때문에 올라간 숫자를 뒤에서 따라서 TP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분들의 역할이 그겁니다. 그러면 기세가 꺾이지 않는 한 그걸 따라가도 네. 무방하다라는 말씀으로. 그러니까 보유를 하라고 들리는데. 말씀드렸지 않았을까요? 그럼 그건 어때요? 네. 왜냐하면 올해 영업이익은 네. 작년보다 월등히 많이 늘잖아요. 그건 누구나 알고 있는데 그렇죠. 내년 영업이익은 올해보다 늘긴 하지만 네. 성장률은 꺾이잖아요. 네. 옛날에 배울 때는 이제 이런 시클리컬 산업은 성장률이 꺾이는 게 보통은 고점의 신호다라고 옛날에 제가 어릴 때부터 배웠었는데, 네. 이번에는 그게 혹시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엔비디아 1년 전에 하던 얘기잖아요. 엔비디아인데 성장률을 어떻게 계속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올해 SK하이닉스의 성장률은 아마 200%가 넘을 겁니다. 왜냐하면 40 몇 조에서 100 몇 조가 되니까. 근데 내년은 거기서 한 130, 40조가 되면 한 30%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그 정도 성장률 갖고는 시클리컬 메모리를 사람들이 옛날하고 다르게 볼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이번 사이클. 결론이 벌써 이렇게 나 있네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서 왜냐면 네. 궁금해서 제가. 네. 중요한 건 2025년에서 26년으로 넘어오면서 이게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 메모리의 중요성이 더 중요해졌다라는 개념이 2025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냥 HBM이라는 것을 제대로 해서 그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의 서포트를 할 수 있는 애야 아니야. 삼성전자는 그걸 못하고 하이닉스는 하고 저 마이크론은 정부에서 도와주려고 하는데 잘 못하는 것 같아. 이런 것들의 주도권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2026년으로 넘어오면서 지금 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사용처가 증가하는 방법, 다양해지는 과정에서 메모리의 중요성이 바뀌는 구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은 일정 부분에 약간 이런 위치에 있다가 약간 이런 위치에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네.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밸류에이션 툴을 다르게 써야 한다라는 얘기가 1년 전에 그 얘기를 하고 있으면 이상하게 들렸어요. 저거는 숫자를 맞추기 위해 정말 애를 쓰는구나, 저 사람은. 이렇게 들렸는데 지금은 변화된 상황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대만의 TSMC보다 이익률이 더 나온단 말이야? 이게 과연 어떻게 가능한 것이지? 그리고 다음 분기에는 이게 6자가 아니라 70%대의 이익률이 나올 수도 있어?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그 헤게모니의 변동과 같이 껴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걸 읽어주는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전에 내년을 얘기하셨는데 뭐 일주일도 모르겠는데 지금 무슨 내년 얘기를 해요. 1월에 너무 1월에 내년 보는 거 1월에 너무 빠르다. 5천을 지금 너무 한 달 만에 빠르다. 온 거를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세상인데, 네. 물론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긴 얘기를 해야겠지만 판단의 기준으로 그걸 쓰기는 좀 어려운 구간이 온 것 같습니다. 코스피 5,000, 5,200도 그렇지만 코스닥 이야기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뭐 아까 이제 기세의 중요성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코스닥 기세는 최근에 정말 살벌해요, 진짜. 네, 막 네. 올라오는 기세거든요. 지수 7% 올라가는 거 우리가 언제 봤죠? 지수가 코스닥 150은 7이 아니고요. 네. 며칠 전에는 11% 올랐습니다. 코스닥 150은. 150은 네. 그런 거를 우리가 언제 예전에 옛날에 코스닥은 공매도 한번 금지했을 때 한번 공매도 그렇게 금지했을 때. 올랐던 것 같기도 하네. 하여튼 살벌합니다. 일단 99년 그 IT 버블 때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지수 맞아. 상한가가 7%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정확하십니다. 불가능한 얘기여가지고 그때가 있었군요. 네. 그래서 질문은 지금 코스닥의 기세는 오래 가는 기세입니까?
그 제가 지난 한 달 전에 나왔을 때 두 분하고 진행을 안 하고 그 네. 한지영 네, 수요일 날 네, 진행하셨어요. 수요일. 네. 했는데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2026년은 코스피가 지붕 뚫고 하이킥을 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현실화가 됐네요. 네. 지금은 코스닥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 드라마 말고 또 약간 유명한 시트콤이 있었어요.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라는 시트콤이 있었습니다. 지금 코스닥의 기세는 그렇게 표현드릴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은 그래서 오히려 코스피보다 코스닥을 편애하는 분들은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사실 없잖아요. 코스닥은 이게 50배인지 60배인지 사실 아리까리하고 그래서 오히려 더 룸이 많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좀 너무한 건가요? 그렇게 보는 건? 코스닥을 분석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업계에서 오래 있었다면 그분이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오히려 코스닥을 그래서 분석할 수 오히려 더 있을까요? 편하다. 그래서 코스피는 뭐 맨날 나오잖아요. 뭐 얼마 벌면 몇 배고 PBR이 몇 배고 아직도 나오는데 네. 코스닥은 아예 그런 게 없는 지수에 가깝다 보니까 오히려 더 편하다는 분이 있으시고요.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얘기해 보면 그래서 얘는 하면 안 된다는 분도 있거든요. 당연히 그럼 기세라고 하셨으니까 전자에 가까우시겠네요. 이거는. 그래서 하면 안 된다는 분들은 항상 안 하는 분들일 겁니다. 지금하고 10년 전하고 개선된 게 없잖아요. 그 없죠, 포인트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변하지 않는 사람의 의견은 가격에 영향을 줄 리가 없죠.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에 그런 의견이 생겼다라는 말씀을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 사람들의 영향을 주고 있을 것이고 지금 주가는 그렇죠. 그리고 그 부분을 코스피를 못 먹어서 안달이 분들이 글로벌에나 한국 안에나 많이 계십니다. 지금 외국인들도 지금 미국 주식만 잔뜩 사놨다가 미국이 나의 적이 됐어? 그러면 카나다에 국민연금이 있을 거잖아요. 있습니다. 규모가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절반이에요. 굉장히 큽니다. 근데 전체 포트의 거의 50%를 미국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카나다가 지금 미국이 저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 유럽도 지금 가지고 있는 채권과 주식을 무기화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카나다 연금이나 그런 데들이 그런 자금들을 미국에서 일정 부분을 빼게 되면 걔네들은 지금 어딘가에 가야 되는데 글로벌 전체에서 한국만한 데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거든요. 그런 흐름의 가능성. 국내는 지금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지금 난리 나셨잖아요. 예. 이제 지금이라도 들어오셔야 되는 분들이 꽤 많은 상황인 걸로 보이고 네. 그게 이제 연금 관련된 개인연금 관련된 퇴직연금 관련된 이 구조까지도 연결해서 정부에서도 지금 그 계획을 세우시는 것 같고 그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는 것에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두 부분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기세가 좋다고 봐야겠죠. 그러면 전 이런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지붕 뚫고 하이킥하는 게 코스피고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는 게 코스닥이라면 이걸 만약에 대형주, 중소형주로 좀 치환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보시기에 이제 1월 며칠인가요? 한 28일, 29일 됐군요. 29일입니다. 오늘. 29일이죠. 1월 29일 된 시점에 하이킥 쪽으로 가면 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둘 중에 하나 골라달라고 합니다. 웬만하면 그들을 막을 수 없다 쪽으로 가는 게 삼성전자 맞습니까? 팔고 코스닥 가야 됩니까로 물어보면 대형주입니까? 똑같네요. 중소형주입니까? 네, 이렇게 한번 치환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시고요. 네. 그런 질문에 제가 아시다시피 복잡계라는 구조로 사고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자, 단순하게 복잡계는 답해 주시면 안 돼요? 변수가 하나였다가 두 개가 되면 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네. 둘 다 비중을 가지고 하는 게 복잡계의 아.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둘 다 50대 50보다는 지금은 기세가 뒤늦게 붙은 게 코스닥이기 때문에 그렇죠. 코스닥 6, 코스피 4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제가 코스닥 왜냐면 시총을 보다 보니까 코스닥은 왜 정해져 있잖아요. 바이오 있고 2차 전지 소부장 있고 2차 전지가 있었는데 2차 전지가 사실은 다시 또 지금 에코프로비엠이랑 에코프로가 시가총액 1, 2등이 되긴 했는데 이게 중국하고의 경쟁이 어렵다는 건 변하지 않은 사실이고 다만 새롭게 변한 건 ESS가 붙고 뭐 로봇에 들어가는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중국에 그 서커스 같은 거 할 때 얼굴 이렇게 쫙쫙 바뀌는 거 있죠. 변검이라고 하나요? 예. 변검이라고 하나요? 저는 우리 2차 전지 업종을 보면 변검인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갑자기 생각하세요? 배터리에 이 가면을 쓰고 있다가 쫙 하고 자동차 나면 배터리에서 자동차에서 ESS가 ESS가 됐대요. 그러다가 우주. 또 툭칙칙 하고 나면 또 다시 로봇이 됐대요. 네. 야, 그래서 우리 그렇게 다양한 변동성을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것이 숫자가 같이 있었으면 정말 놀라울 텐데 숫자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 이거를 하시기 때문에 좀 적정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한번 뒤어봤잖아요. 네. 근데 이제
기억력이 요즘 쇼츠를 너무 많이 보시니까 기억이 잘 안 나시나? 1년 전도 기억 긴 못 영상들 좀 하시고 네. 네. 이 쇼츠가 이 뇌를 이걸 썩게 만듭니다. 네, 좀 긴 거 보시고 책 보시고 그래 주시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약간 코스닥에서도 그래도 조금은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어 보이는 거를 숫자는 없더라도 예를 들어 바이오 같은 거란 이런 느낌이 더 강하신 아니, 거예요. 바이오는 이제 숫자가 있긴 있죠. 숫자 이제 숫자 아직은 없었다가. 작으니까 밸류에이션은 비싸지만 어쨌든 뭐가 나올 것 같으니까. 숫자라는 것을 꼭 이익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매출까지 쳐서 하자. 아니 그러면은 조선주는 지금 뭐 수주 산업이라고 그렇게 땡겨놓고서는 왜 갑자기 뭐 왜 이익을 갑자기 봐요? 근데 수주 그래도 조선 한 2~30배 정도인데 이제 예. 바이오는 몇백 배, 몇천 배니까 어쨌든 그렇긴 하지만. 예. 그러니까 거래가 있는 것과 계약이 체결되는 것과 상대방이 지금 우리가 삼성전자가 왜 시스템 반도체가 된다고 생각해요? 머스크랑 같이 하니까 상대가 정말로 잘하는 사람이니까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럼 왜 거기는 바이오도 그러고 있지 않나요? 네, 그런 부분을 인정할 필요 있는 현상들이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연장선 상에서 이제 지금까지는 특정해서 좀 업종을 몇 개 여쭤봤는데 왜 이렇게 상세하게 혹시- 물어보세요? 왜냐면 2차 전지가 요즘 많이 오르긴 해가지고 네. 궁금해하시죠. 왜냐면 특히나 옛날에 2차 전지 많이 올랐을 때 네. 가장 제가- 정확하게 얘기해 주신 분이에요. 네, 가장 정확하게 꼭지에서 팔으라고 했었던 그랬기 때문에 제가 그렇죠. 여쭤봤어요. 잘잘잘잘 달렸던 제가 여쭤봤었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업종을 펼쳐놓고 봤을 때 대표님께서 특별히 주목하신 업종이 따로 있나 궁금해서요. 좀 눈에 띄는 게 있을까요? 지금요? 네. 지금은 눈에 띄는 것을 어떻게 되냐면요. 네. 일단 시가총액 3천억을 기준으로 밑에가 아닌 위로 일단 생각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3천억 위로? 이하에는 좀 알 수 없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3천억 이상의 코스피가 됐던 코스닥이 됐던 구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난 20거래일 동안 상승률과 거래량을 보십시오. 그래서 그게 가장 세고 크면 걔 이름이 뭔지 보지 마시고 그냥 종목 코드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기세라는 거에 딱 맞는 대답을 해주신 네. 거네요. 그러네요. 걔네들이 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오르고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약간 이럴 때 개인 투자자분들 마음은 20거래일 동안 상승률이 이렇게 컸다고? 그럼 내가 들어가면 물리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도 기세 따라가라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것을 그렇게 생각했으면은 지난 10년 동안 미국 주식을 못 샀고요. 지금은 은과 금을 못 샀고요. 은금도 네. 여쭤봐야 되는데 모든 것들의 네. 가격 움직임이 옛날하고 움직이는 모양새가 다릅니다. 어떻게 그러면 은금 랠리도 지금이라도 쫓아가도 될까요? 어떤 의견이세요? 금은 지금 필요한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은은 이제 거기다가 이제 많은 것을 넣은 상태에서 마지막 조미료 하나를 딱 추가한 게 AI 때문에 산업에서 쓰인다라는 부분은 금과의 차별성이고 그건 이제 합리적인 차이가 들어간 것이고요. 마지막에 하나가 더 들어갔습니다. 뭐냐 하면 밈을 넣습니다. 밈 현상이라는 것을 코인에서도 안 하고 잡주에서도 안 하고 그걸 다 지금 은 쪽으로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현상이 세기 때문에 2023년이었습니까? 우리 그 2차 전지 날리셨던 게 23년도가 그때인 것 같아요. 네, 네, 하여튼 네. 지금 2026년도에 글로벌 2차 전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금은 근데 이제 금은 아주 길게 보면 네. 은이요, 금이 아니라 은. 지금은 금. 아주 길게 보면은 73년 이후에 금태한 정지되고 나서부터 가격이 생겼으니까 네. 한 쭉 오르다가 또 빠질 때는 엄청 오래 빠지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이제 금을 다시 산다는 얘기를 또 하고 있는데 금이 사실 조금 최근 2~3년 동안 2배 이상 올랐잖아요. 네. 이러면은 옛날 오른 정도 폭으로 보면은 쉴 때가 됐다는 의견도 사실은 있거든요. 아주 50년, 60년 역사를 보면 그거에 대한 반박은 혹시 어떤 식으로 해주실 것 같으세요? 50년 동안 움직였던 방식으로 채권 시장도 주식 시장도 아무데도 움직이지 않는데 왜 귀금속 시장만 50년 동안에 움직였던 대로 움직여야 되는지 도대체 그런 질문을 왜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주식도 예를 들어 IT 버블 때 지금 이렇게 오르는 게 처음 같지만 IT 버블이나 우리나라의 IT 그 IMF 이후에 오를 때를 보거나 또는 2004년 그때 시작했을 때 건설 이런 거 막 날아갈 때를 보거나 그런 거랑 또 코로나 끝나고 오를 때를 보거나 또 채권도 쭉 빠지다가 오른다고 하지만 다시 이런 걸 보면은 또 과거가 변주된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거의 변주와 과거에 새롭게 생긴 부분은 항상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그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의 차이인데 지금 우리가 IT라는 현상을 처음 본 게 아니라 1950년대에 컴퓨터가 나왔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도 뭐 이게 생산성의 증가를 시킨다고 했다가 안 시켜요. 그래서 주가를 다시 빼요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을 50년 동안 해왔는데 그 사이에서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뭐냐면 5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 우리가 SNS를 많이 쓸 때까지 기본적인 컴퓨터의 산업은 연결성이라는 개념에 도움을 크게 준 거지 생산을 새롭게 하는 부분의 기능은 지금처럼 크지는 않았어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AI는 처음으로 인간의 지능을 대체하는 겁니다. 이런 현상은 여태까지 없었어요. 이건 뭐냐면 예전에 처음으로 로마 시대 때 바퀴가 나왔어. 야, 이게 바퀴로 이제 굴러가면서 마수레를 끌어라는 현상 같은 것이 아예 없다가 생기면서 도로망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 전까지는 도로망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런 식으로 새롭게 되는 AI에서 이제 지능이라는 개념의 최초의 접근의 변동이 생긴 것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지금 지난 50년 동안 상식으로 평가했다간 그걸 안 쓰는 사람이 더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식이 먹히지 않을 상식을 쓰고 있는 것은 그 상식이 도구로 작용할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건 현명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50년에 지식을 갖고 있는 거지 지혜는 없는 사람이 그딴 소리만 하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말씀하신 지혜로운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지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간단히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쇼츠를 적게 보시고요. 쇼츠 적게 보면 그건 지혜로운 알겠는데 투자자 좀 되는 더 거예요? 실질적인 거 하나 얘기해 주고 가시면 안 돼요? 투자자로서의 지혜로움. 근데 이게 지금 농담이 아니고요. 리스크 관리하는 방법 한번 얘기해 주시면 어때요? 저 그거보다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고용이 지금 IT 전문가들 코딩 짜는 사람들이 다 잘리고 있어요. 이번에 제가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ASML? 요번에 발표. ASML에서 발표하면서 엄청나게 지금 부킹이 늘면서 주가가 올랐는데 근데 같이 발표한 내용이 인원을 줄이겠다예요. 1,400명을 자르기 위해서. 필요성이 없어진 사람들 줄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을 것이 우리 피부에 지금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무엇을 지금 얘기합니까? 지금 코딩을 배우는 것보다 철학과를 나오는 게 더 나아라는 얘기를 진짜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농담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글로벌에서 전체 많이 영향을 주고 있는 그 이상한 서양 그 인종 차별하고 있는 피터 트리니 나바리니 하는 애들이 다 철학 전공한 애들이잖아요. 그 아이디어에 배운 것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세계가 됐어요. 그러니까 피터 트리나 팔런티어나 그런 철학한 애들이 지금 힘이 세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기술을 활용할 줄 알면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철학이나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이건 투자랑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집을 읽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집이라는 게 뭐냐면 선형적인 게 아니라 이렇게 점프하는 개념의 사고를 담고 있는 언어를 포함한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형으로 가지 말고 점프하거나 휘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시라는 걸 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 집 마련, 주식 대박, 자녀 교육 모든 고민의 끝엔 언제나 돈이 있습니다. 어른이라면 모른 척 할 수 없죠. 그 시작은 경제와 투자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지금 진짜 경제 수업이 시작됩니다.